카린지랑 옵과스랑 그리고 미도림 이렇게 되게 만드시는 것마다 그 핫플레이스가 돼요. 성수동에서. 교수님이 제 과제물을 봤을 때 이 학생은 디자인을 하면 안 된다, 제대하고 디자인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되게 했었거든요. 했어서 그 다음 스텝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대기업 가서 그럼 그 다음 난 뭐 하지? 근데 제가 진짜 거짓말 아니고 조인혁 디자이너님 진짜 팬이어가지고 예전부터 인스타그램 팔로우 했었고, 저는 또 디자이너 출신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을 잘하지? 저런 사람 때문에 내가 디자인을 안 한다, 한국에서. 정말 그 정도로 생각했었어요. 감사합니다. 조인혁 디자이너로 이제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디자인을 전공하신 건가요? 사실 입시할 때는 디자인과를 가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니고 네. 그냥 이제 그림 그리는 게 좋아서 이렇게 하다가 부모님이 이제 반대를 하시니까 설득을 했죠. 설득을 하다가 결국 합의점을 찾은 게 그나마 취업이 이제 좀 가능한 디자인과로 가면 허락해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디자인과로 가게 됐는데, 영상 쪽이 조금 더 취업하기 좋겠다 해서 영상 디자인을 전공했었는데 사실 배우지는 못했고 군대 갔다 와서 그냥 바꿨어요. 영상에서 시각 디자인과로 바꿔서 그때부터 이제 학업을 열심히 이제 했었죠. 그때부터 좀 그림도 많이 그리셨어요? 그때도 디자인에 전혀 별로 관심 없었고 교수님이 제 과제물을 봤을 때 이 학생은 디자인을 하면 안 된다, 아 진짜요? 그때 되게 뭐 상처도 받았는데 약간 오기도 생기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냥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는 게임 쪽 일러스트를 좀 해볼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는 뭐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학교 갔으니까 놀고 뭐 술 먹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제대로 뭔가 해봐야겠다 생각한 건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아 진짜요? 네. 근데 그 제가 듣기로는 대학교 때 네. 사업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업이라고 하기엔 좀 작긴 한데 네. 처음에 제대를 하고 되게 방황기를 한 2년 겪었거든요. 네네. 제대하고 디자인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되게 했었거든요. 했어서 제가 좀 사고를 치는 바람에 빚이 생겨서 그걸 어떻게든 좀 갚아야겠다는 생각하다 보니까 학교 다니면서 뭔가를 이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디자인한 것들을 티셔츠에 이렇게 프린트해서 판매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 그 네이버 자체적으로 이제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좋아요 수가 많으면 메일에 노출됐었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노출되면은 뭔가 해볼 수 있겠는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제가 작업하는 과정을 다 이제 좀 정리해서 올렸는데 좋아요 수가 많아져서 메일에 노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문 제작 의뢰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그게 그때 괜찮았던 게 한 개 팔면 마진이 2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오. 그걸로 이제 좀 빚 난 것도 다 갚고 네. 그때부터 장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럼 잘 된 거잖아요. 그럼 계속 글로 갔을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엄청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하게 걸쳐 있는 그 상태로 뭐 지속되다 보니까 계속 여기에 뭐 이렇게 머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걸 정리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죠. 그러면은 어디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쌓아온 포트폴리오가 아무래도 이제 패션 쪽 네. 그래픽이었고 뭐 스펙이 막 좋은 것도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작은 회사부터 가야겠다 생각해서 보통 이제 에이전시 가서 큰 에이전시 가서 거기서 경력을 쌓아가지고 큰 기업을 가는 그런 루트죠 네. 보통.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야근도 너무 많이 하고 내 시간도 없고 제 목표는 대기업이었거든요. 대기업을 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들어서 그나마 좀 빨리 갈 수 있는 게 패션 쪽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이 덜 하기도 하고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이제 들어간 거였거든요. T 라이브러리 다닌 다음에 갔던 곳이 이제 게스, 거기 이제 가게 돼서 거기서 뭐 1년 동안 일하다 보니까 그 다음 대기업을 갈 수 있는 조건이 되긴 했었거든요. 경력적으로 이랜드나 뭐 LG 패션이나 이제 삼성물산 뭐 이런 곳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생각이 변하더라고요. 패션 그래픽으로는 너무 범위가 작다고 해야 되나? 나갈 수 있는 어떤 한계가 보이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왜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으셨어요? 제가 보수적인 집안에 자랐고 아버지가 이제 군인이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안정적인 직장이랑 큰 회사에 대한 어떤 그런 데 가야 된다는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데 가면 좋겠다, 연봉도 많이 주고 라는 생각도 하고, 큰 회사 가면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거예요. 좋은 대학교는 가지 못해가지고 회사라도 좋은 데 가야겠다. 이 마음이 있었죠 그때. 게스 코리아 들어가신 다음에 또 다른 데 들어가신 데도 있으신가요? 그때 공고가 뜬 게 이제 라인 프렌즈에 지원을 해서 최종 합격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랑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쪽 고민을 하다가 YG를 가게 됐죠. 거기가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듣기로도 YG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일은?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네. 그 아티스트 팬분들이 많이 이제 구매를 해주시다 보니까 네. 이게 제 디자인 때문에 잘 팔린 건지 아니면 이제 아 연예인 때문에 잘 팔린 건지. 뭐 뭔가 갈증이 있었죠. 이제 연예인 상품들도 좋지만은 다른 것도 좀 해보고 싶다. 아 어떻게 보면 그게 대중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네. 팬들을 상대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팬심으로 구매하는 게 크니까 그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겠네요. 그게 컸기도 했고 그 다음 스텝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대기업 가서 그럼 그 다음 난 뭐 하지? 아 그쵸 목표는 이렇으니까 대기업 네. 들어가는 거에. 그 생각이 드니까 뭔가 다른 방향성으로 가야겠는데 이 생각이 들었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 프리츠 외주 작업을 하시다가 프리츠로 이제 입사를 하시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프리츠의 처음은 이제 패션회사 다닐 때 거기 대표님이랑 TRVR이라고 정승민 대표님이 있거든요. 그분 소개로 이렇게 만나게 됐었는데 네. 사실 저는 이제 프리츠 로고만 작업해주기로 해서 만나게 됐던 거였고 이제 로고 개발해드리고 저는 이제 회사 그냥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필요한 거 있으면 디자인도 해드리고 하다가 YG 그만둘 무렵에 이제 병기님이 같이 좀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제안해 주셔서 거기 다니면서 제 개인적인 활동도 하고 하면 좋겠다 해서 가게 됐었죠. 예. 근데 이제 프린츠가 엄청 인기가 많아졌단 말이죠. 제가 디자이너로서 봐도 너무 그 바리에이션을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로고도 애칭이었다가 아니면 다른 모양이었다가 이게 자유자재로 되는 게 그 브랜딩 방향성이 흐트리지 않는 선에서 너무 잘 돼서 와 이거 진짜 누가 했을까. 이분입니다. 그 카린지랑 오프코아스랑 그리고 미도림 이렇게 되게 만드시는 것마다 그 핫플레이스가 돼요. 성수동에서 제가 볼 때는 감감을 받으신 곳이 다 있어서 그거를 이제 공유도 하시고 어떻게 제작했는지 이런 것도 보다 보면은 내가 받는 영감을 끌어내서 아웃풋으로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 감각이 좀 좋으신 것 같은데 그런 능력을 가진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뭐 하시는 노력이 좀 있으실까요? 전 편안한 느낌을 좋아하다 보니까 익숙한 거라든지 이제 옛날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영감을 얻는 것 같아요. 이제 오래된 동네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옛날에 이런 시도가 있었네 저런 시도가 있었네 라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서울도 동네마다 어떤 건물 구조가 틀리고 간판 느낌도 틀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재밌더라고요. 저런 거 표현이 되게 재밌다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고 나중에 뭐 써먹어 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디서 봤을 법한 소재를 잘 엮어서 되게 감각적으로 잘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예 뭐 새로운 걸 이제 하는 것보다 익숙한 것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찾는 그런 것들이 좀 재밌더라고요. 오늘 처음 뵙지만 느껴지는 게 묵묵히 뭔가를 한 사람이라고 느껴지거든요. 단순히 그냥 보여지는 디자인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흉내낸다거나 근데 뭔가 더 본질적인 거 진짜 그 동네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그런 걸 찾으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보는 거잖아요. 일단 많이 보는 거죠. 아 그냥 많이 네, 많이 보고 찾아보는. 여기는 왜 이런 느낌이 나지? 편안한 공간에 가면 뭐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걸까? 이 사람들 간의 거리인가 아니면 조도인가 뭐 테이블 높이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이제 뭐 그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나중에 이런 거 써먹어야지 뭐 이런 하나의 공부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평소에도 진짜 많이 돌아다니시나 봐요. 해외 같은 데 이제 한번 가게 되면 한 2-3시간 막 돌기도 하고 해외여행 갈 때 항상 이제 호텔 주변을 몇 시간 산책하기도 하거든요. 거긴 또 아예 다른 느낌이니까 항상 좀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하면서 뭔가 영감을 많이 받아요. 네, 뭔가 동기를 다시 받아요. 아, 저도 너무 사무실에만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거 사람마다 좀 틀린 것 같아요. 저는 물론 보는 것도 있지만은 생각 정리도 되거든요. 걸으면서 회사 운영을 뭐 어떻게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예 다른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 시간이 이제 저는 꼭 필요하다 보니까 단순히 막 디자인을 보려고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요.